안녕하십니까, 이대현입니다. 어린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지며 재활용하거나 팔 수 있는 수거 가능한 물건들을 고르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어 결국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일자리를 찾지 않았다면 아예 나오지 마세요. 지금은 일자리를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이 육교 아래에 있는 사람들 보이죠?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돈을 충분히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밥 먹는 것과 잠자는 것조차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많은 공장들이 아직 가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정월 13일인데도 상황이 이렇습니다. 일용직 시장에도 일거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정말 힘든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을 찾지 못하고 몸에 가진 돈도 없으면 결국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공장 단지에 막 도착했을 때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월 초사흔 날에 이미 무안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 중개업자에게 속아 지금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밥 먹을 돈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막 그에게 일자리를 하나 알아봐 주려고 했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제 신분증이 아직 이전 중개업자에게 맡겨져 있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이리 오세요. 가서 밥 좀 사드세요. 힘든 일 할 사람 있습니까? 어떤 일이에요? 창고에 있는 물건을 오늘 꺼내서 옮겨야 합니다. 하루에 얼마 줍니까? 200위안입니다. 다 옮기지 못하면 돈을 안 주는 조건입니다. 그러자 아저씨들과 따마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 막 도착하자마자 우리 주변을 둘러싸 버렸습니다. 밀지 마세요. 제가 힘이 셉니다. 제가 무거운 일 할 수 있습니다. 저 써주시면 안 됩니까? 다 옮기지 못하면 돈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만 필요합니다. 설 전에 실직하신 분들, 설이 지난 뒤에 다들 일자리 찾으셨나요? 저는 방금 우리 지역에서 열린 오프라인 채용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에는 사람들이 정말 인산이네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실직한 사람이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러분과 똑같이 실직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채용시장에는 사람은 많지만 기업의 까다로운 요구와 매우 낮은 임금 때문에 실제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단순히 노동자들만 일할 곳이 없어 생활 공경에 빠진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일용직 시장에서는 수백 명이 동시에 한 개의 임시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중년층,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쓰레기통에서 쓸만한 물건이나 음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공은 이미 전 국민 빈곤 탈출을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거리, 인도, 육교, 고가도로 아래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이제는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2020년 중공의 코로나 봉쇄 정책 이후 중국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경, 상해, 광주, 심천 같은 일선 도시들에서도 곳곳에서 대공황과 같은 침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가 지난 뒤 많은 공장들이 주문 부족으로 대량으로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을 멈추었고 그 결과는 노동자들의 실직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한때 번화했던 도시들에서는 노년층 거지들이 대량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십니까? 공장 작업장이 전부 멈췄습니다. 또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정월 초파일에 공장을 다시 가동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휴무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공장에 주문이 하나도 없어 결국 전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여기는 중산 항남 공업단지입니다. 이 근처에 크고 작은 공장이 100곳이 넘는데 실제로 가동 중인 곳은 10곳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람도 뽑지 않습니다. 오늘이 벌써 3월 1일인데 거리에 많은 상점들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예년에는 정월 초여덟째 날만 되면 이곳이 매우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해마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장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우리 같은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고된 시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무슨 상황이죠? 오늘 출근 안 하는 날인가요? 와, 사무실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식당도 주방도 어디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동료 여러분, 혹시 다들 길이 막혀서 아직 못 온 건가요? 세상에, 너무 이상합니다. 저는 휴대전화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남소 홍성에 있는 패딩 공장 매장이 폐점했습니다. 매장 안의 패딩은 50위안, 100위안, 150위안이며 가장 비싼 것도 200위안을 넘지 않습니다. 이 스웨터는 9.9위안이고 이런 제품은 1위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탁세제도 한 병에 1위안이고 양말은 0.5위안입니다.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출근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그 일을 하러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치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다고 다른 일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을 그만두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해고당했어요. 출근한 지 겨우 3일밖에 안 됐는데 잘렸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일했어요. 가게 일도 거의 혼자서 다 처리했어요. 그리고 저는 1인 미디어로 제 삶을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 또 3시간씩 영상 편집을 했어요. 매일 몇 시간밖에 못 자면서 버텼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조회수도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올리고 나면 계속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좋아요 하나만 달려도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노력한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따라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운남에서 절강까지 일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을 알아보러 가면 하루 120위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운남에서 절강까지 약 2000km를 이동했습니다. 오늘은 또 강소까지 왔는데 여기도 오느라 1000km를 더 이동했습니다. 10일 동안 몇천 킬로미터를 돌아다녔지만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잠잘 곳도 없어서 지금은 차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공장을 다시 가동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증산 주문이 부족해 겨우 하루만 정상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2월 25일부터 다시 2주간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고속도로에서 30시간 넘게 정체를 겪었고 어떤 노동자들은 기차표를 구하려고 휴대전화로 계속 시도했지만 결국 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기 위해 이틀이나 일찍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고생을 하며 돌아왔는데 결국 하루 일하고 다시 휴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공장들이 사람을 더 이상 뽑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심천입니다. 지금 길가에는 일자리를 기다리며 앉아있거나 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설이 지난 뒤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심천 공장에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요 며칠 계속 공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벌써 10군데 넘게 다녀봤습니다. 어떤 곳은 이력서를 내고 연락을 기다리라고 하고 어떤 곳은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합니다. 어제는 한 곳에서 시험 근무를 해보라고 해서 처음에는 꽤 기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7일을 꽉 채워야만 임금을 준다고 하더군요. 7일을 채우지 못하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결국 저를 무료 노동력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면 임금을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일을 다 채워야만 돈을 준다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올해 설에는 저와 남편에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의 끝에 결국 결혼 반지를 팔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금은방에 가서 반지를 팔았습니다. 결국 우리 결혼의 유일한 상징이었던 물건을 팔아버린 셈입니다. 제가 올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오지 않으셨다면 절강에는 오지 마세요. 지금 절강의 공장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고 일부 공장만 겨우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지 마세요. 괜히 왔다가 나중에 돌아가는 것도 더 힘들어집니다. 저도 지금 절강에 있지만 아직 공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더더욱 오지 마세요. 지금 절강에서 사람을 뽑는 곳을 보면 대부분 30살 이하만 채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도 한 달 월급이 2,000에서 3,000위안 정도입니다. 지금 취업 환경이 정말 이렇게까지 나쁜 건가요? 최근에 예전에 함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일을 하던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회사에서 이미 3개월째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쁜 걸까요? 예전에 업계 상위권에 있던 회사조차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저는 자본가를 다시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자본가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본가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장사를 해도 수입이 0 위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가 밑에서 일하면 하루에 200위안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에게 감사합니다. 사장님께도 감사합니다.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35세가 넘으면 채용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임금은 터무니없이 낮고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매일 여기 와서 운이 좋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배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리를 잘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다들 배달 일을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웃깁니다. 오늘 면접을 보러 왔는데 이렇게 호화로운 건물에서 일하면서도 월급이 4,000위안이라고 합니다. 북경에서 월급이 4,000위안이라니요. 이렇게 고급 건물 안에서 일하면서도 월급이 고작 4,000위안입니다. 2026년은 또 하나의 매우 힘든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올해 요식업 상황은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메이트웬의 데이터에 따르면 1년 동안 354만 개의 음식점이 폐업했습니다. 새로 문을 연 곳은 388만 개였습니다. 하지만 폐업률은 무려 91%에 달합니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의 중국 시장은 이미 완전히 포화된 붉은 바다 시장, 즉 극심한 경쟁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외국 기업의 철수, 공장 폐쇄, 도시경제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저축을 모두 써버렸고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한 뒤에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 기존 직원들에게 업무량을 나누어 맡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일자리 수요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의 채용 기준은 단순히 학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키, 외모, 나이까지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취업시장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채용시장에서는 구직자 수가 일자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일자리를 찾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합니다. 제출한 이력서는 읽고도 답이 없거나 아예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더 큰 불안은 낮은 소득과 높은 생존 비용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경과 상해 같은 대도시에서는 월세와 수도 전기요금 등 기본 생활비만 해도 매달 12,000에서 13,000위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종의 월급은 겨우 2,800위안에 불과하고 심지어 시간당 임금이 12위안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네티즌들은 지금 손에 쥐는 소득이 10여 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낮은 임금에서 사회보험과 의료보험을 공제하면 노동자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순수입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 500위안 정도만 남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대다수 중국인의 월 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높은 생활비 부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겨우 일자리를 찾았는데 또 실직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일자리를 찾는 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다 보면 자주 아프기도 하고 특히 겨울에는 더 쉽게 아픕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상황이면 아이가 아플 때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내야 합니다. 게다가 유치원에서 행사 같은 것이 열리면 그때도 또 휴가를 내야 합니다. 정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일자리를 구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저는 37인데 실직했습니다.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돌아보면 실직의 빚까지 있고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자식이 있는 중년 남자가 겪는 문제를 거의 다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작업실을 차렸다가 문을 닫은 적도 있고 작은 관리자 역할을 맡아 일해본 적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10수년 동안 바쁘게 살아왔지만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33세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44세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저는 밤중에 자주 잠에서 깨어납니다. 한 달 사이에 약 3.5kg나 빠졌습니다.
게다가 집에 계신 어르신이 병으로 입원하게 되어 이번 춘절도 결국 병원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올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설이 지나고 나니 생계 자체가 막막해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설 전부터 이미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는데 친척을 방문하고 명절을 보내면서 적지 않은 돈을 써버렸습니다. 원래도 손에 쥔 돈이 거의 없었는데 설이 지나 출근을 시작했는데도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임금 지연이나 체불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실직할 사람은 실직하고 사업은 무너지고 신용카드와 인터넷 대출은 연체되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의 어려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지금 이 고통을 겪는 사람이 결코 당신 혼자만은 아닙니다. 중화 5천년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이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의 채무자는 이미 9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신용 불량으로 강제 집행 대상이 된 사람도 860만 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또 전국의 법원 경매 주택은 작년에 300만 채 이상이었고 올해는 500만 채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곧 연체 상태에 들어가거나 이미 연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모두가 빚을 갚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사회 전체의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조금 마음 아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빚이 있으십니까? 최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2명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990년대생의 부채율이 78.3%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부채는 12만 위안을 넘었습니다. 특히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층은 부채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사람들은 빚진 사람은 다 체면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밥을 사 먹을 돈조차 없을 만큼 가난합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전화도 오고 메시지도 보내지만 저는 답장도 하지 못하고 전화도 받지 못합니다. 전화를 받아도 지금은 갚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빚을 지면 갚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밥 먹을 돈조차 없을 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먼저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돈도 벌 수 있고 돈을 벌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께 갚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압박을 견디며 버티고 있습니다. 항저우는 1인당 생활 부담이 22만 위안, 선전은 21만 위안, 상하이는 19만 위안에 달합니다.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감히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통계국이 2015년 3월경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중국 성인 인구 가운데 부채를 가진 사람은 이미 7억 명을 넘어섰으며 부채 비율은 약 6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4억 7천만 명은 연체 직전 상태에 놓여 있으며 2억 6천만 명은 연체 기간이 이미 6개월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신용불량으로 법원의 강제 집행 대상에 오르는 사람도 86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만약 소득, 능력이 없는 노인과 미성년자를 제외한다면 경제활동 연령층 가운데 빚이 없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채 문제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집단은 1990년대생과 중년층입니다. 약 1억 7,500만 명에 달하는 90년대생 가운데 87%가 빚을 지고 있으며 부채가 없는 사람은 1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사회에서 경제활동의 중심 세대인 30대 중반의 젊은 층은 위로는 부모를 부양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어 생활 압박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40세 안팎의 중년 노동자들 역시 실업 위험에 직면하는 동시에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창업이나 주택 구매로 발생한 인터넷 대출과 자동차 대출은 안정적인 수입이 끊기는 순간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학자들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중국 사회에서 부채 문제가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정점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 채무자들이 집단적으로 빚 상환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중국 사회의 금융 질서와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하락과 고용 압박은 대내외 요인이 겹치면서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관세 이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긴장 등이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구조적인 경기 침체의 장기화입니다.
그 결과 고용 감소, 소득 하락,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사회 불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중공체제 아래서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